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소방직 시험 대비를 시작하게 될 한국사 강사 정다정입니다.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은 우선 서브노트를 중심으로 해서 각 강마다 이론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각 강의 이론 강의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론서를 토대로 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국사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 혹시나 수업을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그 게시판에 Q&A란에다가 여러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쉽고 재미있게 라고까지는 답변을 해드리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최대한 맞춰서 쉽게 한국사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성심성의껏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1강부터 시작을 할게요. 1강 역사의 구분 방법과 선사시대의 생활입니다. 역사를 구분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우선 그 첫 번째가 역사의 의미로서 구분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 역사의 의미가 객관적인 역사냐 또는 주관적인 역사냐, 이것의 기준에 따라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 그 자체, 흔히 말하면 있는 사실 그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면 팩트라고 그러죠. 있는 사실 그대로의 역사,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 요만큼도 들어가 있지 않는 역사, 이것을 우리가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밑에 두 번째 거 보시면 역사가에 의해서 재구성된 기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의 생각에 의해서 그 역사를 한 번 더 구성을 한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기록으로서의 역사라고 해요. 밑에 예시가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실제로 신라 진흥왕이 6세기 때 불교를 장려하기 위해서 황룡사라는 절을 실제로 중건을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신라 진흥왕은 6세기에 황룡사를 중건했다. 여기에는 기록으로서의 흔히 말하면 역사가에 의한 주관적인 생각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있는 사실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를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하면서 객관적인 역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밑에는 보세요. 신라 진흥왕은 6세기에 황룡사를 중건하여 국력을 과시하였다가 들어갑니다. 실제로 진흥왕이 국력을 과시하려고 이 황룡사 절을 중건을 했는지, 아니면 정말 속된 말로 돈이 남아 돌았어요. 그래서 황룡사 절을 중건을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맞잖아요.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의 자녀이다. 이건 있는 사실 그대로죠, 그죠? 이거는 사실로서의 역사인 거예요. 근데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수험생들은 엄마 아빠의 자녀로서 굉장히 예쁘다 또는 잘생겼다 라고 하면 그 예쁜 거야 와 잘생긴 것의 기준은 바라보는 이 역사가의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록으로서의 역사라고 평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두 번째 거, 국력을 과시했다. 여기에서 역사가에 의해서 한 번 더 역사가의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관적 역사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역사가, 사실로서의 역사가는 랑케랑 엘버트 비버리지가 대표적인 분이고요. 그리고 기록으로서의 역사에 크로체 콜링우드 또는 E.H. 카라는 인물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과 기록은 구분만 해주시면 돼요. 이 실제로 역사의 구분 방법이 기출문제에 정말 여러분 잊힐만 하면 한 번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분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역사를 구분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록의 유무입니다. 여기에서 기록이라는 것은 문자를 의미를 해요, 문자를. 자, 우선 선사시대는 문자가 없는 시대, 그리고 역사시대는 문자가 있어요. 기록이 있어요. 보시다시피 문자가 없는, 기록이 없을 때는 유적이라든지 유물이라든지 벽화를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는 거고, 여기 있는 역사시대, 문자가 있는 시대에는 똑같은데 이게 들어가 있죠. 기록에 의해서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우리가 한 번 더 알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연대 표기 방법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뭐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역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반드시 구분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한국사 교재를 여러분들이 딱 펼쳐보시면 제일 많이 등장을 하는 게 기원전 BC, 기원후 AD, 이게 표기가 되죠, 그죠? 그리고 몇 세기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꼭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선 연대를 표기하는 방법에는 서기로 표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세기로 표현을 할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우선 서기부터 해드리면요, 예수가 탄생을 한 것을 우리가 일이라고 해요. 여기가 예수 탄생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탄생 이후를 살고 있죠. 그래서 뭐 그냥 쉽게 크리스마스가 예수가 탄생한 날이잖아요. 크리스마스가 있는 걸로 봐서 우리는 예수 탄생 이후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탄생 이후를 기원후라고 그래요. 이 예수 탄생 일을 기원으로 잡기 때문에, 그래서 기원후를 영어로 AD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예수 탄생 이전을 기원 전에 해당을 하는 BC라고 합니다. Before Christ라고 해서 예수 탄생 이전, 신이 탄생한 이전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다만 여기 있는 AD라는 표현은 우리가 쓰진 않죠. 왜냐하면 지금을 2019년 또 2020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처럼 AD는 표기를 따로 해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기원 후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전에 BC는 반드시 표기가 되죠. BC 몇 세기인지. 그런데 이 BC라는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은 시대를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어떤 것이 먼저냐 어떤 것이 이후냐라는 걸 표기를 할 때 숫자가 더 크면 클수록 더 예전 거죠. 예를 들자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어요. 그런데 고구려가 BC 37년에 건국이 되고요. 백제가 BC 18년에 건국이 되고 신라가 BC 57년에 건국이 됩니다. 그러면 BC가 안 붙었을 경우에는 57년이 가장 이후에 건국된 거겠지만 BC가 붙었을 경우에는 여기는 숫자가 클수록 더 예전 거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백제가 건국된 18년이고 고구려가 건국된 37년이고 신라가 건국된 57년, 이렇게 이제 숫자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57년에 건국된 BC 57년 신라가 가장 첫 번째 건국된 나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BC 37년이 고구려, 그리고 BC 18년이 백제, 이런 시대 순으로 BC는 정리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100년을 한 묶음으로 연대를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자, 보통 1에서부터 100을 1세기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101부터 200까지를 2세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201에서부터 300까지를 3세기,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표기를 하는 방법 외에도 여러분 1부터 99까지를 1세기, 100부터 199를 2세기, 그리고 200부터 299를 3세기,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핵심은 여러분 뭐냐면, 보통 앞서 제가 아까 일본의 역사를 구분하는 방법에 있어서 신라 진흥왕이 6세기 때 황룡사절을 중건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보세요. 6세기라고 딱 지칭을 하면 이 6세기는 몇 년부터 몇 년이냐, 몇 년부터 몇 년이겠어요. 여기는 지금 100년을 한 묶음으로 이 세기로 표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지 못하면 여기는 6세기 했을 때 순간적으로 드는 느낌은 아, 신라 진흥왕이 600 몇 년도에 절을 지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6세기는 600 몇 년이 아니에요. 여기는 6세기는 여기는 첫 번째 표기 방법으로 하면요 501년부터 600년까지가 6세기고요. 두 번째 표기 방법으로 하면요 500년부터 599까지를 6세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4세기가 나오면 4세기는 400 몇 년이 아니라 300 몇 년도고요. 6세기가 나오면 500 몇 년도고요. 반대로 5세기가 나오면 400 몇 년도가 되겠죠.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연대 표기 방법은 역사를 공부하는데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정의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